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멀리 떨어져 사느라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옛살 일이 아닌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하는 일조차 정작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으려니, 여전히 훈기 잃지 않고 살고 있으려니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후다닥 휘갈겨 쓴 엽서 한 장 보내고 입 싹 씻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면 그러고도 친구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쯤 연례 행사처럼 해오하면 대면대면 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으니 그럴 법도 하겠다 싶습니다. 엽서라는 게 워낙 짧은 문장 몇 개 올리면 가득 차는 까닭에 고삿고삿 미소할 고소할 이야기할 여유란 애당초 없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 어쩌다 보내는 엽서조차 작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집을 읽다가 혹은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듣다가 때로는 그저 시 한 구절 드러내 옮기고 어떤 때는 그냥 음악이 느낌을 멋대로 찌꺼리는 게 다지요. 참 멋대가리 없는 사귐입니다. 그렇게 가뭄에 콩나는 일보다 더 희귀하게 만나는 경우인데도 어찌 사는지 건강은 여전한지 따위는 서로 생략하고 그냥 나무 얘기도 하고 그림 얘기도 하고 예전의 풋사랑에 대해서도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결이 비슷하면 호감을 느끼고 결이 다르면 호기심을 느끼는 법이죠. 그런데 시간을 함께 곰삭이면 그 결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호감이나 호기심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졌다가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가 있어 내 삶이 따뜻하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그냥 까닭없이 행복하고 그리울 뿐입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나서 8년 전인가 9년 전인지조차 가물가물한 어느 봄날 불쑥 엽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랑 한 줄뿐. 날은 춥지만 둘이서 자는 밤이 든든하여라. 그리고 끝에 마스오 바쇼라는 이름이 적혀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게 일본이 하이쿠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이쿠는 575의 음수리를 가진 겨우 17자로 짜인 일본의 정령 시지요. 그리고 마스오 바쇼가 하이쿠의 전설적인 작가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하이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일본의 문학이라는 게 생리적으로 싫었고 짧아도 너무 짧아서 도대체 거기에 무슨 시심을 담을 수 있겠느냐는 반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끔 일본인들이 특징인 경박단소의 메커니즘이 하이쿠에서 영향을 받았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줄의 시가 그날 하루 종일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왜 그 구절을 엽서에 담아 보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심신이 피폐해서 누군가 옆에서 톡 치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졌을지도 모를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형편과 처지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었을 그 친구가 여러 날 마음속으로 걱정하면서 나름 격려의 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읽은 것이 떠올랐거나 마침 그 구절을 만났겠지요. 힘내라거나 절망하지 말고 버텨내라는 등의 상투적인 격려 하나 없이 그저 달랑 짧은 시구 하나였지만 그의 마음이 높고 깊게 배어 있음을 아련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버티게 한 묵지근한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고된 일이 있어도 세상에 결코
나 혼자만 그런 어려움을 떠안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덜어주고 있다는 고마움이 체념 직전이 절망해서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눈앞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속 묻어둔 속내도 끄집어내면서 응어리도 풀고 공감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마음 깊은 곳, 때로는 자신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꺼내놓을 게 없으면 헛헛하기 십상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저 그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넉넉해지는 법이죠. 저는 그 엽서를 읽다가 프랑스 소설가 쥐 르나르의 인간과 자연에 관한 에스프리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오리를 관찰한 글입니다. 다친 우리 속에서 두 놈이 서로 몸을 포갠 채 납작하게 엎드려 잠들어 있다. 몸져 놓은 이웃집 청년을 찾아온 여인이 나란히 벗어놓은 나막신 두 짝처럼 친구가 보내준 바쇼의 하이쿠보다는 길지만 깊은 사연과 애정을 그 짧은 몇 개의 문장에 참 잘 다듬어 담았습니다. 글은 그런 마음과 관심과 애정에서 빚어지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답장 삼아 그 구절을 옮겨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던가요? 여주인공이 눈 쌓인 산을 향해 오겐키 데스까? 하고 소리치던 대목에서 목이 콱 막히지는 않으셨는지요. 겨울산에서 조난당해 죽은 약혼자를 잊지 못하고 서론에서 외치는 그 메아리조차 눈으로 빨리 들 것만 같았던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에게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 함께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들이 통할 때 시간도 공간도 벽이 되지 못합니다. 이왕 하이쿠 이야기도 했고 일본 영화까지 들먹였으니 마스오 바쇼의 절창으로 맺을까 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여 그 사이에 핀 벚꽃이런가.